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딩 투자증권의 이동호 상무입니다. 오늘은 최근 많이 오른 금리가 향후 주식시장의 핵심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리고 이와 관련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상시적인 리스크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경기 부양 정책에 있어서 정책 실기는 없다, 그리고 백신은 개발된다는 기대 심리가 금융시장을 떠받치고 있지만 잠재되어 있는 위험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이에 따라 향후 경제 흐름에 대한 기대 심리도 다소 어정쩡해져 있는 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때마침 미국 경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서비스업 경기 회복세가 왼쪽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8월달 들어서 주춤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추가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합의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이게 8월부터였습니다. 그런 이 정책 공백기 때 매우 중요한 경제 지표가 주춤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이러스 리스크가 상시화되어 있다는 점이 고려되면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오른쪽 차트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경제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는 학습 효과, 그리고 백신 개발 노력, 그리고 정책 당국의 경기 부양 노력 등으로 인해서 경제가 다시 침체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만, 경제 회복 속도는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빠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이 금융시장 내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엉뚱하게도 금리는 최근 많이 올랐습니다. 경제가 좋아지면서 금리가 오르는 그런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엉뚱하다는 것인데요. 8월 중순 이후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면서 경제에 부담을 주기 시작했는데 금리는 빠르게 올랐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차트로 표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미국도 이 정책 공백이었고 주요 경기 지표 모멘텀도 둔화된 8월 달에 금리가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올랐길래 이제 많이 올랐다고 하느냐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국고채 10년물의 경우 지난 봄에 이 고강도 통화 완화 정책이 시작되던 그 시점 수준까지 올라 버렸습니다. 벌써부터 이렇게 오르면 안 되는 상황인데 말이죠. 현재 경제 체력이 금리 상승의 부작용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최근의 현상은 염려스럽습니다. 왜 이런 걸까요? 그 이유는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 정책을 고강도로 펼치는 과정에서 이제는 마른 수건을 더 짜기 힘들다 보니 국채를 신규로 찍어야 되는, 그러니까 국채의 신규 발행 물량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가 않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에, 그리고 기온이 더 떨어지고 난 이후에 바이러스가 재확산될 것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또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불행하게도 바이러스가 3차 확산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피해를 보전하고자 추경을 또 하게 된다면 그만큼 국채 공급량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은 금리는 더 올라갈 압력을 받지 않느냐가 잠재적인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채 공급량 확대 문제를 제외하고 이 경제 펀더멘털로만 보자면은 금리가 계속 오르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바이러스 리스크가 상시화되면서 경제 활력이 당초 예상보다 약할 가능성이 높고, 차트에서 이제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추후에 나타날 수 있는 이 물가 상승 압력도 낮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통화정책 당국의 완화적인 정책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금리 상승을 통제하는 요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상황을 염두에 두면은 주식시장이 최근에도 계속 오른 것이 다소 경이롭습니다. 실물 경제는 여전히 힘이 없어 보이는데 말이죠.
이렇듯 주식시장이 실물경제 흐름을 초월하는 속도로 오르고 있는 이유는 주식시장 내에 이 성장주 주가가 많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오른쪽 차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코스피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 MKF 500이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녹색으로 표시된 지수인데요. 이 지수가 연초 레벨을 많이 상회하고 있는 흐름을 보이는 것은 그 지수 안에 성장주로 분리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이 올라서 그런 겁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순수 성장 스타일 종목군이 이제 그것인데요. 연초 수준을 100으로 볼 경우에 이 순수 성장주 지수는 5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성장 종목군들을 제외하고 보면은 파란색으로 표시된 선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연초 수준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성장주 주가의 저금리 효과가 크게 긍정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인데 그 이야기를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금리가 성장 산업에 주는 영향력이 크다는 것은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금리가 낮아진다면 이 성장 기업이 미래에 벌어들일 이익을 현재 가치화하는 과정에서 그 할인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금리가 계속 낮아질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성장 기업이 벌어들일 미래 이익의 현재 가치가 계속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금리가 아니더라도 성장 기업은 이 최근에 장기화되고 있는 저성장 경제 구조화에서 성장 기업이 아닌 경우보다 몸값이 더 비쌉니다. 성장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금리까지 낮아진다면 이 성장 기업에 주는 점수,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더 높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금리와 성장주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은 뚜렷한 역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금리가 최근 많이 오른 상황에서 향후 금리의 방향성은 성장주 밸류에이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성장주 밸류에이션과 금리가 이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계적인 결과물들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주가 최근 전체 주식시장을 리드하고 있고 그 성장주는 금리의 영향을 받는 바가 큰데 그렇다면 결국 앞으로의 주식시장 흐름은 금리 방향성에 따라서 성장주가 어떻게 되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바가 크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만큼 금리 방향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최근 많이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가 여기서 더 오를 것이냐 아니면은 일정 부분 하락할 것인가에 의해서 주식시장이 영향받는 바는 예전보다 이제 더 크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금리는 이 다가오는 4, 4분기 중에 주식시장의 핵심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석 연휴가 지나고 그리고 기온이 계속 떨어져도 이 바이러스 문제가 다시 악화되지 않는다면 금리는 아직 약한 이 경제 펀더멘탈을 반영해서 일정 부분 하향 안정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성장주나 그리고 전체 주식시장에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바이러스 확산이 재발되면서 추경이 또 필요한 상황이 된다면은 그동안 오른 금리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것은 결국 성장주 나아가서는 주식시장 전체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고강도 재정 정책이 시작된 지난 봄 시점에서는 지금보다는 국채 신규 발행 물량 부담이 크지 않아서 약한 경제 활력이 금리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만은 이제는 추경이 추가될수록 약한 경제 활력이 금리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국채를 계속 찍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최근에 오른 금리가 추가로 더 오를 리스크를 통제해야지 주식시장이 부정적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인데 만약 바이러스 3차 확산 문제가 다시 불거져서 또 추경의 필요성이 커지게 된다면은 통화정책 당국은 금리 상단을 억제하려는 스탠스를 기존보다 더 강하고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높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현 시점에서 바이러스 3차 확산 여부와 이에 따른 금리의 추가 상승 여부를 전망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관련 리스크가 잠재되어 있는 만큼 투자 전략적 측면에서는 한 세 가지 요인을 이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첫째, 만약에 금리가 내려간다면은 더 좋습니다. 둘째, 반대로 금리가 올라도 상대적으로 덜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셋째, 이 장기화되고 있는 저성장 경제 구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나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더 중요해진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첫 번째 제시드리는 업종은 반도체 업종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에 이 ICT 산업이 과거보다 더 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 내에서도 이 시스템 반도체,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 비즈니스의 성장성이 돋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대장격이라 할 수 있는 삼성전자도 시스템 반도체 비즈니스의 성장 전략에 높은 중요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 반도체 산업 밸류 체인에 속한 이 관련 기업들의 성장성도 높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런 높은 성장성은 좀 전에 말씀드린 금리 리스크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보고요. 장기화되고 있는 저성장 경제 구조를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아직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종 지수의 경우 금년 초 주가를 100으로 봤을 때 아직 코스피보다 낮은 레벨에 머물고 있고요. 그리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아직 코스피보다 크게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대표적인 저평가 성장 업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반도체 업종 지수 내에는 경기 순환에 영향을 좀 받는 D램 같은 이 메모리 반도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메모리 반도체 업종도 최근 바닥을 지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리 리스크에 덜 민감하면서 저성장 경제 구조를 헤쳐나갈 또 하나의 업종으로는 이 그린 산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그린 산업이라고 하면은 산업이라기보다는 하나의 테마인데요. 기존의 친환경 산업에다가 디지털을 융합한 디지털 그린 개념으로까지 더 확장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 정책도 그런 범주 내에서 적극적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 짜져 있고요. 이 그린 산업은 기존에도 성장세를 보인 업종인데, 최근 들어서 이 감염병과 기후변화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성장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이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이 코로나19 사태 극복 차원뿐 아니라 아직 우리나라가 이 경쟁국 대비해서 고탄소 산업 경제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 그린의 개념이 글로벌 밸류 체인 내에서 경쟁력의 잣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감안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장기 저성장 경제 구조 하에서 그린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 의지를 감안하면은 이 산업 또한 금리 리스크를 극복하는 가운데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확대될 좋은 여건 하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그린 산업도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산업과 더불어서 금리 리스크에 덜 민감하면서 저성장 경제 구조를 헤쳐나갈 그런 성장 업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이번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공 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